만약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많은 유튜브에서 그냥 차라리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면 연락이 온다, 그리고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과연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대로 우리가 영영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끊어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찾게 되고,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연락을 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인님의 경우도 그래요. 나는 재회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한테 시간을 두고 제가 잘 사는 방법을 보여줘야 돌아오겠죠. 너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전문가된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 이 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때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의 어떤 재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3일 만에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 거, 혹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갖고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3주가 지나서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재회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면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연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제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하나의 선입견이자 고정관념이라고 라인을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린 어릴 적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그 말은 즉 반대로 말을 하면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몸소 13년 동안 배워왔죠.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에 다닐 때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통장에 돈이 꽂히지 않는다는 걸 우린 당연하게 배워요. 내가 무언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쿠팡에서 쇼핑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내가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린 당연하게 인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습관에 되다 보니까 관계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내가 재회를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만 관계라는 건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시길 바라요. 구체적인 상황 예시 하나를 좀 들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정말 답정너인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이미 그 친구는 답은 정해져 있고 그냥 본인의 얘기를 잘 들어주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얘가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나는 분명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 자, 이때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안고 가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팩트 폭력을 날려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분명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좀 더 좋은 감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관계의 특성 중 하나라는 건데, 재회라는 부분도 그렇다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가 분명 엄연히 존재해요. 하지만 내가 더 나서서 나대서 그렇게 관계가 망쳐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때를 좀 상황별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피곤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 진짜 얘 왜 이렇게 좀 되게 부담스럽지? 라는 것들이 주요 원인이 돼서 헤어진 경우예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제발 명심하세요. 어떤 로직에 의해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받기 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못 이겨서 나를 붙잡아 달라는 식으로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우리 헤어지자. 어차피 나도 지금 일이 바쁘고 너 챙겨줄 정신도 없고 내가 널 만나면서 되게 괜히 미안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 내가 널 챙겨주지 못할 바에는 그냥 너를 보내는 게 나은 것 같아.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발 붙잡지 마세요. 이 경우에 왜 붙잡지 말아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걷다 대고 여러분이 붙잡는다는 건 나를 제발 신경 써줘라고 애원을 하고 구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애라는 감정이 누군가를 불쌍하다고 해서 만나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입장 바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남자가 나를 좋아해요. 근데 그 남자가 매력도 없어. 내가 기대고 싶지도 않아. 이 남자가 되게 마음이 안 가요. 근데 되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순간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남자들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더 여러분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남자 딴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연락을 단절해 놓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허함이라는 게 싹트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전에는 여러분에게 받았었던 사랑이나 애정, 관심,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되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너무나 익숙해졌고, 근데 내
눈앞에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공부가 너무 중요하니까 얘를 챙겨주고 싶지 않다라는 이기심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방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붙잡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본인이 익숙하게 당연하든 느꼈든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한 번 더 나게 되고, 여러분 인스타를 보게 되고, 여러분에게 카톡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뭐해? 자니? 이런 그림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껏해야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가 SNS나 카톡뿐이에요. 혹은 겹지인이 있다면 그 겹지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진취적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그냥 흘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뭔가를 잘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너무나 반복된 싸움으로 지치고 헤어진 케이스예요. 나는 우리가 절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만나봤자 또 싸울 게 뻔하니까 우리 그냥 그만하자 라는 판단의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진짜 조금만 엇나가면 답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진짜 실제로 컨설팅에서 교육을 하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은 그 사람이 일단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들에 대해서 관점을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방법들을 해봤지만 우리가 지금 과거에서 지금 현재까지 결국 방법을 못 찾았으니까 또 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어차피 만나도 또 그냥 헤어질 게 뻔해 라고 이야기하는 답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해줘야 될 건 일단 그 사람을 무작정 붙잡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관점의 포인트를 달리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럼 그리고 나서는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또 계속 그냥 기다리는 게 차라리 그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뭐 많은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나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자의 입장에선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남자는 이미 지금 지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됐었던 것들은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거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남자도 본인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 것들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것들이 겹겹이 쌓이고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지쳤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걷다 대고 나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이거는 나 앞으로 너 칼로 안 찌를게, 나 이제 너를 찌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슴 한켠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중요할까요? 제가 늘 누누이 제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라 라는 것들은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어떤 솔루션도 좋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감정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관점 자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고충을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머지의 것들은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사람의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놓고 차라리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여러분이랑 싸움을 반복하고 그 끝에 이별을 했다는 것들이 반증하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내가 술 먹었을 때 한번, 내가 자기 전에 센치해질 때 한번 여러분의 마지막 그 문자를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아, 어쩌면 진짜 내가 너무 내 안에 갇혀서 짧은 것들만 바라보진 않았었을까? 얘 말대로 내가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봤었더라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연락을 좀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요. 아, 얘는 근데 나에 대한 마음을 다 정리한 거 아니야? 그렇게 용기가 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프로필 뮤직에 그런 거 하나 올려두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의미가 있었던 노래나 아니면은 상태 메시지 같은 거, 뭐 그렇다고 제발 돌아와줘 점점점 이런 말 말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감정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날 생각나는 건가? 그렇게 한번 꺾어서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여지를 남겨주게 되면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순간이에요. 나 권태기인 건지 너에게 질린 건지를 잘 모르겠어. 이때는 무조건 여러분이 시간을 갖는 게 100번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연애를 하는 케이스라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질린 건지 권태기인 건지를 제대로 구분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내가 질린 건데 그걸 권태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권태기지만 그것을 질렸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막론하고 그냥 시간을 갖고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질렸다는 감정의 좀 본질을 풀어보면은 나의 존재가 그 사람에겐 다시 당연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질렸다는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상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되려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이 공허함을 느낄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냥 그래? 너에게는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 너 말대로 그냥 연락하지 말고 일단은 네 혼자 좀 시간 보내보고 그러고 나중에 나한테 뭐 헤어질 거면 헤어지자고 말을 해주고 네 알아서 얘기를 좀 해줘. 나도 너 말을 들으니까 좀 충격적이라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만 말을 해주면 충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80% 가능성으로 장담하는데 2달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